확률에 대한 이 지혜값이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58, 우리에게 친숙한 값으로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5 또는 2.6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걸 봐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우리에게 친숙한 값으로 주어졌고요. 자, 신뢰도 99% 주어진 이 값을 몇 배 하면 0.495를 2배 하면 0.99가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우리가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2.58을 써야 되는 게 맞구나. 자, 그런데 x바 마이너스 c, 크거나 같다 모르는 목평균 m, x바 플러스 c,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인 거죠. 그랬을 때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우리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죠. 자,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확률이 주어졌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치가 2.5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495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하면 무엇이죠? 그렇죠. 이 확률을 2번 더하면 0.99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0에서부터 2.58 마이너스 2.58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즉 확률이 0.495의 2배한 0.99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99%의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x바라는 값, 이게 한 번 뽑은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기준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왼쪽 끝값이고요. 모르는 목평균 m,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바 마이너스 c, m, x바 플러스 c. 자, 이게 구한 99%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c가, 그렇죠, 여기에 있는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4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는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4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해서 구하게 되면 8이죠. 8로 나누면 5가 돼요. 2.58 곱하기 5를 계산하는 것보다 무엇이 쉽죠? 2.58 곱하기 2분의 10을 계산하는 게 쉽죠. 왜? 25.8을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12.9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 문제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로 봤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 곡선까지 그려드린 이유는요. 문제에 따라서는요. 확률이 요거 하나만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러한 확률의 값이 뭔가, 즉 정확하게는요 0.95를 2로 나눈 값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확률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확률을, 즉 신뢰도에 따른 무엇? 신뢰 구간을 구할 때 2.58을 택해야 될지 1.96을 택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확률을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엇이 95%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쓰는 것이고 무엇이 99%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쓰는 것인지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져 있다면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니까 99%의 반, 그럼 여기 2.58을 이용해서 C라는 값이 무엇이다?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표준편차 4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C의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익숙한 유형이 항상 풀리던 것처럼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중압감,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자신 있었던 유형도 그 시험지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시험 앞에서 제 실력 발휘를 잘하는 그러한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번 시험이 안 그래도 올해 9월 모평보다 어렵고 그리고 대수능보다 어렵게 이미 출제에 됐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실 모르고 시험 현장에 들어갔다면 얼마만큼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풀었을지 선생님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 결과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열심히 차근차근 해왔었던 그 열정과 노력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6번까지 우리가 같이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그나마 2점, 3점 이런 유형의 문제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잘 해나갔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2부부터는